브렌트유는 주중반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아 분쟁 전 대비 50% 상승했고 S&P 500은 4개월 저점을 기록했다. 3개월 내 패드 금리 인하 확률은 60%에서 16%로 붕괴됐으며 10월 내 금리 인상 확률은 40%까지 상승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에너지 공급망을 직격하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현실화됐고 중앙은행들은 인하도 인상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 딜레마에 빠졌다. 에너지 공급 붕괴. 이번 주 에너지 시장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가격 수준이 아니라 공급 붕괴의 구조화였다. 주 초반 미국이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행을 허용하자 브렌트유가 103달러로 후퇴하며 일시적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란 사우스 바스 가스전 공격과 이란의 카타르 라스라판 LNG 단지 보복 미사일 공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의 프레임이 전환됐다. 라스라판은 전 세계 LNG 거래량의 약 20%를 처리하는 단일 최대 시설이며 카타르 에너지는 복구에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이라 경고했다. 쿠웨이트의 미나 알 아마디 정유시설 피격이 추가되면서 공급 차질이 단기 사건이 아닌 구조적 현실임이 확인됐다. 쉘의 펄 가스 액체 전환 시설 피해 규모는 연간 수익 기준 2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최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서 증시 19% 급락 위험을 경고한 상태다. 패드 BOE 정책 역전. 에너지 쇼크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자체를 역전시켰다. 패드는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으나 점도표는 2027년 이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We just don't know라는 표현을 17차례 반복했다. 선행 물가지표인 2월 PPI는 전월 대비 0.7% 상승해 예상치 0.3%를 2배 이상 초과했고 이는 패드의 매파적 입장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 영국에서는 BOE가 9대0 만장일치로 3.75% 동결을 결정했으나 시장 반응은 오히려 긴장감을 높였다. 만장일치 결정이 금리 동결을 넘어 인상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됐고 JP모건은 4월과 7월 두 차례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영국 2년물 국채 금리는 40bp 급등했고 30년미 모기지 금리는 2026년 최고치인 6.22%를 기록했다. 모닝스타 수석 전략가는 패드가 인하도 인상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정의했다. 영국 재정 가계 압박. 금리 인상 기대가 국채 시장을 통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경로가 이번 주 영국에서 가장 명확하게 관찰됐다. 국채금리 급등은 모기지 금리 산정의 기준인 수합금리를 밀어올렸고 네이션와이드, 바클레이스, HSBC가 최저금리 상품을 일제히 철회하면서 한 주 동안 500개 이상의 모기지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는 리즈 트러스 미니 예산 이후 최대 규모의 단기 소멸이다.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는 코노알 인사이트가 7월 가격 상환 전망을 주 단위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CBL은 휴가 공급 차질 시 연간 청구액이 2,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2월 공공차입이 예상치를 55억 달러 초과하면서 레이철 리브스의 재정 여유가 더욱 축소됐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2022년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지원 패키지를 위한 재정 공간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국채금리가 5% 위를 유지할 경우 재정 여유가 추가로 30억 달러 감소하며 가을 예산 증세가 사실상 불가피해진다. 에너지 쇼크가 중앙은행 정책을 역전시키는 동안 AI 섹터는 강력한 수요 펀더멘털과 고배수 부담 사이의 긴장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젠슨 황은 GTC 2026에서 2027년까지 AI 칩 수요 전망을 1조 달러로 2배 상향했고 마이크론은 Q2 매출이 전년 대비 196% 성장하며 HBM 공급이 2026년까지 완판 상태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역설적이었다. NVDA는 4.45조 달러 시가총액이 추가 비대칭 상승을 제약한다는 TD 카원의 분석 속에서 횡보했고 MU는 역대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총이익률 81%가 성장 사이클 정점을 시사한다는 보파 경고에 4% 하락했다. 메타는 1,350억 달러 캐펙스 계획으로 영업이익률이 48%에서 34%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격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 동시에 부각됐다. 이 구도는 AI 수요의 실제성은 확인됐으나 현재 밸류에이션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시장의 판단을 반영한다. 테슬라의 테라페 프로젝트 발표는 수직 통합을 통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으로 NVDA 의존도 감소 및 TSMC와의 직접 경쟁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이번 주의 핵심은 에너지 쇼크가 일시적 가격 변동을 넘어 중앙은행 정책 프레임 자체를 재편했다는 데 있다. 다음 주 시장의 분기점은 세 가지 변수에 집중된다. 첫째, 브렌트유의 $110 지지 여부다. IEA의 4억 배럴 비축유 방출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 기대가 부분적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 반면 카타르 LNG 복구 지연이 재확인될 경우 유가는 다시 $120를 향해 이동하고 CME 패드와치의 10월 인상 확률 40%는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영국 2월 CPI 발표다. 이 데이터는 대부분 전쟁 이전 기간을 반영하지만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BOE의 4월 인상론에 힘을 실어 질투금리의 추가 상승을 촉발한다.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10년물 영국 국제금리가 5%를 돌파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영국 모기지 시장의 추가 상품 철회와 소비 위축이 연쇄될 수 있다. 셋째, 미국 PCE 인플레이션 지표다. PPI 0.7% 충격 이후 PCE까지 상회할 경우 골드만색스가 경고한 채권이 주식 하락을 완충하지 못하는 국면이 현실화된다. 역사적으로 CEPI 연구는 전쟁 시기 채권 보유자가 첫 4년간 평균 실질 손실 14%를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1970년대 이후 가장 빠른 금리 상승기에 전쟁 리스크가 충접된 국면이며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을 35%로 제시한 야드니의 경고는 이 맥락에서 나왔다. 에너지 쇼크가 통화 정책을 역전시키고 국채를 안전자산 지위에서 끌어내린 이번 주의 구조는 다음 주에도 유가 변동이 모든 자산 클래스의 방향을 선도하는 체제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